안녕하세요. 2024년 AWS 인더스트리 윅 유통 소비재 트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AWS에서 유통 소비재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서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AWS 코리아에서는 1년에 공식적으로 2번 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들 알고 계시는 서울 서밋이고요.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이 인더스트리 윅입니다. 인더스트리 윅에서는 특정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고객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이 인더스트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깊은 사용 사례를 알려드리고 특화된 내용을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추후 진행되는 고객 사례 세션들에 앞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유통 소비재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으시지만,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유통 소비재 산업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워낙 시장이 다이나믹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던 한 해가 있었나 싶으시겠지만 24년은 유독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의 3고 현상에 덧입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요. 그리고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계 초저가 공습으로 인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래도 그닥 녹록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1인 가족 증가는 시장 내 한정된 수요를 더욱 기업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만드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지난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백서를 발표하였는데요. 그때 24년 소비시장 10대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맨 처음 위에 꽂은 것이 플랜 B를 마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통업계가 경쟁이 치열했던 것은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올 한 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경쟁, 다이나믹에 맞춰서 새로운 플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맨 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노말, 더 이상 노말이란 없다. 기존까지 해왔던 방식 외에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중간쯤 보시면 어드밴스드 리테일 텍이라고 리테일 산업에서 테크의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시장이 216달러에서 793억 달러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리테일 산업의 경쟁력이 어디서 올까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 상품을, 혹은 더 많은 상품을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그 쇼핑을 하는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쟁력 중 그 어느 것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정말 많은 IT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머신러닝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장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매장 전시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카탈로그를 쉽게 보여주고 빠른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투자부터 시작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수요 예측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던가, 혹은 고객 경험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 매장이라던가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곳에 곳곳에 수많은 IT들을 오랫동안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생성 AI가 나오고 자연의 기반의 LLM 분석이 가능하면서 이와 같은 IT의 투쟁에 좀 더 많은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유통기업들의 테크 시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꾸준히 성장해서 2024년 연 8% 가까이 테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 숫자로 따지면은 2024년 기준 2,49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따지면 342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유통산업의 테크 영역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중 AI,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를 정말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2028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꾸준히 성장해서 2028년에는 79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유통 소비재 산업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산업 내에 테크 활용 영역, 중요성과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월에 실시한 IBM이 실시한 소비자 연구조사 자료입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55%가 구매 결정에 AI 비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AI가 뱉어내는 결과가 그닥 그 퀄리티 면에서 아주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사용자들이 AI 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정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5명 중 3명이 앞으로 쇼핑할 때 AI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통산업에서 검색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구글에서 검색되던 혹은 저희 네이버나 이런 일반적인 검색과 달리 다른 형태의 검색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틱톡이라던가 아마존닷컴 내의 검색은 꾸준히 증가했죠. 그런데 검색 시장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검색 대신 대화형 AI를 통해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 유통 소비재 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많은 노력들, 예를 들면 검색 시장에 내 제품을 더 빠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이 더 많이 노출되게 하기 위해서 SEO 최적화를 한다던가, 혹은 검색 키워드를 잘 추출한다던가, 마케팅을 검색 시장에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 썼던 그 많은 방법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의 유수의 유통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아마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내에서 생성형 AI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유통기업을 꼽으라면 아마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1990년대 추천을 바탕으로 25년 이상 이미 AI를 적극적으로 전 비즈니스 라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이제는 AI는 아마존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되어 있으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아마존닷컴의 쇼핑 관련돼서 생성형 AI가 적용되어 있는 영역, 기능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추린 겁니다. 너무 요소요소의 기능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맥락에 맞춰서 몇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아마존의 1년에 상품평이 몇 개나 실리는지 아십니까? 네. 1년에 아마존에는 상품평이 약 9억 개 이상의 상품 리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고객들이 평가하는 데는 많은 공수가 들 텐데요. 많은 유통 소비재 사업 기업들이 이미 상품평 리뷰 요약을 생성 AI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은 그 빠르게 상품평 리뷰 요약을 그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상품평 리뷰 요약뿐만 아니라 상품평 자체의 사기성을 걸러내고 안전한 상품평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기 방지 관련된 요약 부분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러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빠르게 작성하거나 잘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프로덕트 리스팅, 그리고 제품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공고나 디자인 제안을 드리는 AI 플러스 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3가지 AI 쇼핑 가이드, 그리고 아마존 루퍼스, 그리고 프로젝트 아멜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 AI 쇼핑 가이드는 10월에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에서 동작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한 페이지 안에 큐레이션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AI 쇼핑 가이드는 아마존의 광범위한 제품 카탈로그, 고객 리뷰, 커뮤니티 정보, 그리고 Q&A, 그리고 웹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들이 보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동작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분크림을 산다고 아마존 AI 쇼핑 가이드에 검색을 하게 되면 수분까지 쓰면 뒤에 크림이 자동 완성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수분크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오버롤 픽입니다. 즉 1순위 선택을 먼저 보여주고 바로 옆에 탑 랭크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유통 소비재의 제품 구성, 화면 구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화면 구성을 보면요, 수분 크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를 AI 쇼핑 가이드가 미리 뽑아 놓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스킨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텍스처는 어떻게 되는지, 성분은 어떤지, 그리고 선 프로텍션 지수 SPF는 어떤지, 그리고 민감도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떤지, 수분 크림을 고르기 위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혹은 고려해야 할 사항의 키워드를 미리 추출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클릭을 하면 그에 맞는 제품을 아래에 표기하여 고객들이 그 고려사항에 맞게 검색해 보실 수 있도록 큐레이션한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화장품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분크림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가 뭐야? 라는 부분을 묻지 않아도 바로 앞에 구성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프로덕 브랜드 자체의 수분크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A라는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고, 그 A라는 브랜드에서 고객들이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의 키워드를 밑에 구성해 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레이팅, 그리고 자주 묻는 Q&A를 밑에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달라진 것이냐고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건을 잘 사는가에 대한 검색, 결과,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모두 다른 공수에서 모두 다른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의사결정인가를 고민하시게 되시죠. 여기 장표에 보면 맨 왼쪽에 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수분크림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쇼핑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는 자전거를 안 타는데 최근에 자전거를 좀 타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자전거를 타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자전거가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뮤니티에 물어보거나 동호회를 가입하거나 웹사이트를 뒤지겠죠. 그 많은 공수 대신 여기에 그런 검색을 하게 될 경우에 자전거를 선택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미리 표시해 준다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쇼핑 경험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새로운 영역의 쇼핑을 하고자 할 때 그 제품에 해당하는 러닝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는 점, 그것이 결국은 고객에게 합리적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쇼핑을 하고 나서 내가 잘 산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굉장한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100여 개 이상의 제품 유형에 이 기능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쇼핑 웹사이트의 화면이 한번 이렇게 구성되고 나면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는 거는 정말 다른 경험이라고 고객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AI 쇼핑 가이드는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나 Q&A 리뷰 정보만 끌어올 뿐만 아니라 제품이 계속 발달되고 또한 트렌드가 바뀌면서 기술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사용됐던 제품, 오랫동안 랭크됐던 과거 히스토리 정보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등에서 신기술 트렌드나 새로운 정보 트렌드를 반영할 하고, 고객들이 제가 이제 일일이 저는 지성 타입입니다라고 제 맥락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바로 맨 앞에 제가 지성 타입임을 알고 컨시더레이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고객 기반의 경험으로 커스터마이즈가 점점 나아갈 예정입니다. 막강한 사실 화면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AI 쇼핑 가이드는 아마존의 AI 쇼핑 어시스턴트, AI 비서인 루퍼스와 연동해서 더욱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마존 루퍼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루퍼스는 2월에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지금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전역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루퍼스는 아마존 자체 개발한 LLM 모델 그리고 AWS 인퍼런시아와 타이타늄 서버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된 쇼핑 전문 모델입니다. 앞서 보신 AI 쇼핑 가이드가 화면 구성에서 큐레이션을 해주는 것이라면 루퍼스는 대화형 채팅을 통해서 1대1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죠. AI 쇼핑 가이드는 화면 구성의 스크롤을 통해서 본인이 탐색 결과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대화형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준다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상품 속성 내에서 카테고리별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드폰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이즈 캔슬링인지 아니면은 배터리인지 아니면은 이 머리를 덜 조이는 편리함인지 어떤 고객들이 무엇을 더 많이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루퍼스가 답변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별, 목적별 맞는 쇼핑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닝을 시작한다 그러면 러닝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신발 사야 되고 옷 사야 되고 모자 사야 되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러닝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뭐야를 루퍼스에게 물어보면 루퍼스가 한꺼번에 답변으로 해주고 그 각각에 맞는 링크들을 열어주거나 혹은 거기에 추가해서 러닝화에 대한 특별하게 질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속성에 맞는 비교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레일화와 로드화의 운동화 차이점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고 커피 드리퍼가 재질이 되게 많잖아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도 하고 도자기 혹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마다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제가 커피 드리퍼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청소하기 쉬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루퍼스에게 청소하기 쉬운 드리퍼는 그럼 어떤 재질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이 아닌 탐색에 연결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 많이 고민하실 텐데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무엇이 적당할까? 나중에 선물을 하시고 루퍼스가 답변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 옷 뭐 사 입지라고 봤을 때 요새 30대 여자에게 가장 유행하는 자켓 트렌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에 맞는 답변을 루퍼스가 쏟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재킷이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가? 근데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상품 속성 정보에서 이게 워셔블인지를 일일이 찾거나 혹은 Q&A나 아니면 상품평을 통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루퍼스가 그 답변을 해줄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내가 산 내 샴푸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 라는 거를 이 화면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뒤에 IT 단으로 생각해 보면 속성 카테고리를 넘나든다거나 비교 범주가 다른 것을 얘기한다거나 상품 트렌드 목적성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것을 물어봤을 때 뱉어내야 하는 값을 생성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도 CS 관점에서 보통 내 주문을 물어보려면 CS 센터로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모든 화면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쇼핑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유통에 돌입했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견 그리고 탐색 그리고 검색을 위해서 고객이 들여야 하는 노력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대는 리테일 소비재 산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일 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커머스 앱에서 추천이 없는 앱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웹사이트에 어떤 식으로든 추천을 아래 이렇게 깔아주고 있는데요. 추천을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해왔어요. 협업 기반 필터링 혹은 딥러닝을 하려다 한다든가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한다든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추천의 결과가 어땠을까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단은 해야 한다 추천을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오는 제품의 일종의 추천은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맥락 기반의 추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추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에이전트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이는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크림 하나 사는데 1,000억 원짜리 비행기 사는 만큼의 많은 속성 정보를 검토하고 사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고 그럴 의향도 없고 그러지 않았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사볼까 저거 한번 사볼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제품을 검색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성 AI는 내 대신 세상에 존재하는 선크림 전체를 뒤져서 나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나의 공수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때까지 제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 검색, 광고, 마케팅 기법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소비재 산업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내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객의 제품에 대한 상품 리뷰가 어떤지, 내 제품의 키워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제품의 차별화된 점이 어떤지를 굉장히 잘 정리하고 그 리뷰에 맞는 나의 제품을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흡수하여 변화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루퍼스 2월 달에 베타 서비스였고요. 그 사이에 2번의 프라임데이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실시된 프라임데이에서는 판매 기록을 20조 매출 약 11% 성장이었는데요. 미국 소매 시장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존 스스로가 밝히기를 이번에 프라임데이의 성공은 아래 4가지 루퍼스, 쇼핑 가이드, 인스파이어, 렌즈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실시된 프라임데이 역시 특정 셀러의 제품들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비재 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적용해서 변화했느냐, 그리고 루퍼스와 동작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표시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 대한 어시스턴트였고 아마존은 최근 판매자에 대한 AI 어시스턴트도 발표했습니다. 판매자가 아마존닷컴의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많은 도구들을 아마존이 제공해 왔는데 그런 웹사이트 트래픽을 본다던가 하는 BI 툴로서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멜리아에서는 채팅형으로 이번 달 내 매출이 얼마야? 지금 웹사이트 트래픽이 얼마야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판매자가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아멜리아에 물어보면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판매 제품 혁신 그리고 개선, 당신의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서머리해서 아멜리아가 보여주고요.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앞으로 세금 계산서 신고와 같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에이전트가 바뀌고 있는 고객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가장 크게 흔들 시장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테일 기업들은 AI 생성형 AI가 가장 크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례를 이야기하면 너무 거대한 것 같으신데 그럼 한국 고객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건 지난 5월에 저희 팀이 고객들에게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생성 AI가 어떤 영역입니까를 조사한 겁니다. 5월에 이미 도입한 영역이고요. 고객 경험 향상에 조금 더 유의미한 숫자로 유통 소비재 산업들이 빠르게 도입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번역이라든가 컨시어지 서비스, 상품 요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검색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례는 이미 언론 공개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이 중에 하나를 꼽자면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는 오프라인 기반의 고객 경험 향상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고객입니다. 여기 저희 아마존과 함께 무인 매장 언커먼 스토어를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 무인 매장 자리에 지금 그 생성형 AI의 홀로그램을 입혀서 대화형으로 안내할 수 있는 힌디 캐릭터를 넣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기반의 재미와 흥미를 주는 것이 그들에게 비즈니스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을 도입했습니다.
자, 리테일 소비재 산업에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어라는 거를 예전에 많이 물어보셨고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는 이미 장표에서 어디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게 리스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색깔화해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고 고객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성 AI를 잘 도입하기 위한 도입 성공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맥킨지 컨설팅이나 딜로이트 컨설팅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뒤에 발표되는 고객 사례와 연결지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고객들이 도입한 것과 관련된 성공 요소를 제 나름대로 조합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꼽은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적성, 두 번째는 어떻게 스케일할 것인가, 세 번째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현대화입니다. 하나를 살펴보면 왜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리프레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고객의 임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생성형 AI 도입해야 되는데 어떤 걸 도입하면 좋겠어? 라는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모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지났지만 상반기만 해도 어떤 모델이 더 좋대? 라는 경쟁적인 모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혹은 생성 AI를 도입하려면 어디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서 누가 어디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톡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언어를 혹은 잘못된 언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고객 서비스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챗봇부터 먼저 도입해 볼까? 이건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업에서 가장 생성형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도메인 기반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유통 소비재 도메인 업무 중에 어떤 도메인이 가장 지금 생성형 AI를 필요로 하는지, 예를 들면 그게 마케팅이다, 아니면 고객센터의 업무이다, 그것을 규정하고 그것이 생성형 AI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how to scale입니다. 지금 빠르게 남들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상품평 요약에 이거 엔진 갖다 붙여놓자 뭐 이렇게 하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유통 소비재 산업의 전반을 보면 모든 근간에 생성형 AI가 앞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지금 도입되는 기술이 앞으로 확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플랫폼을 잘 유지하고 쉽게 확산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AI 에이전트로 한꺼번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는 AI 에이전트가 모든 회사에 항상 도움이 되거나 혹은 비용 대비 아웃풋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에 스마트 검색 기능만 넣어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밑으로 갈수록 AI 에이전트로 갈수록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쉽게 스케일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아까 상품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재 기업들이 상품평을 활용하고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모 기업에 임직원용 챗봇을 구축하러 들어갔을 때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인사규정 관련돼서 휴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규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챗봇에 내가 지금 등급 5에서 등급 6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내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승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5에서 6 혹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인사 규정에 승진과 관련된 정확한 디스크립션이 명확하게 있느냐, 데이터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챗봇을 도입해도 정확도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만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비재 산업에서 특히 다이렉트몰을 하나의 채널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닷을 내리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D2C 몰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위탁 운영이 아닌 자체 운영을 고려하여 데이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다르지 않은, 지금 생성 AI를 어디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기능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빠르게 패스트 페일하고 또 레슨런하고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모더나이제이션은 그야말로 근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제가 4가지 성공 요소에 맞춰서 고객들의 추후 상세한 성공 스토리 혹은 도입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는 검색 플랫폼 현대화, 그리고 쿠팡에선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HY 자사몰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선진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스타벅스 사이렌 오다의 현대화 등을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AWS 유통산업은 정말 많은 고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히 압도적인 규모의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사용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성 AI 시대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권고드리며 제 마지막 말을 이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리테일 산업, 소비재 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빠르게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젠 AI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곁에 AWS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좋은 세션 들으시길 바라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